반갑습니다. 장종료 시장점검입니다. 코스피 지수 상승 마감했고 정고점에 가까워지고 있는 잠시 밀리긴 했지만 근데 이 구조를 보면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저점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 고점도 어쨌든 올라가고 여기서 또 올라가면 저점과 고점이 계속 올라가는 상승 추세로 가게 됩니다. 이 상승 추세로 가는 게 지금 호재가 없는데 왜 상승 추세야라고 생각하시면 나중에 호재 나올 때쯤 이미 많이 올라가 있을 거고 그게 2003년에 있었던 경기 침체 우려에서 진행된 대세 상승장과 굉장히 비슷한 양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물론 올해 상승을 본격적으로 전개하기는 힘들겠지만 올해 어느 정도 추세를 만들어 놓고 내년부터 달리는 그런 그림을 그려볼 수 있는데 2003년에 보면 지금과 굉장히 유사한 패턴을 보였습니다. 요 당시에도 보면 이렇게 쭈루룩 올라갑니다. 쭈루룩 올라가서 전고점까지 완만하게 1년 동안 갑니다. 근데 이 1년 동안 상승하는데 연말까지 기준을 본다면 이 정도. 연말까지는 크게 회복을 못한 상태. 지금으로 치면 한 이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이후에 조정을 거쳐서 4년간의 이런 대세 상승장을 보여준 것과 굉장히 유사한 흐름을 전개를 할 가능성이 높다. 이 파동 자체도 비슷합니다. 물론 파동이 비슷하다고 다 비슷하다 이런 건 굉장히 비약이지만 전반적으로 유동성이 풀리고 어떤 사고로 인해서 유동성이 풀리고 그 유동성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경기 침체 우려가 나오고 그걸 극복하면서 장기간 대세 상승장이 있었고 그 기간에는 어김없이 주식이 부동산보다 좋았다라는 거.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을 보면 서울이 바닥을 쳤고 이제 안정을 찾고 있지만 올라가는 걸 기대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한동안 그럴 거고 그리고 이 전세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역전세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해결을 해 나가야 되고 구조 자체를 좀 수습을 해야 되는데 구조 조정이 있는 기간에 오르는 자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이 한 3-4년 정도 횡보하면서 점진적으로 올라가기는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돈 가치가 떨어지니까. 보면 5억짜리 아파트라고 했을 때 5억짜리가 4년 후에도 5억이다. 그럼 5억을 은행 예금만 맡겨도 5억 4%를 잡았을 때 5억 2천, 5억 4천, 5억 6천 뭐 대충 그냥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값이 한 6천 까인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떨어지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이 돈 가치가 떨어져서 같은 아파트가 같은 5억이라도 이미 이자만 하더라도 이미 6천 정도 손해를 보는 뭐 그런 양상 정도를 생각할 수 있는데 주식시장은 그것과 완전 다른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이 주택시장은 이제 앞으로 유입될 인구가 없습니다. 부모님이 물려주거나 아니면 부모님이 도와주거나 이래서 집을 사는 수요가 있다 하더라도 인구 자체가 많이 주니까 인구가 줄어든다 해서 집값이 떨어질 거라고 보지는 않지만 집값이 올라가는 건 힘들 겁니다. 반대로 이 젊은 인구 대부분이 주식 투자를 합니다. 거기에 따른 어떤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를 할 수 있고 그렇다 보니까 앞으로 주식시장이 굉장히 전도유망하다. 그러면 근데 올해는 크게 오를 만한 게 없고 이게 매물 구조상 올해는 어쨌든 매물을 소화를 해야 된다. 대세 상승장으로 가려면 적어도 이제 본격적인 상승을 할 거는 내년 정도다. 그럼 그거에 대한 주도주가 어떻게 되냐라고 하면 제가 삼성전자에 대해서 부정적이었다라는 부분들을 많이 아실 건데 지금은 완전 양상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보면 제가 삼성전자 반도체 감산 아마 효과 빨리 나오기 어려울 겁니다. 스마트폰 애플에 밀리고 중국에 치이고 재미없을 겁니다. 가전 전장 부품 LG한테 밀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가 앞으로 지금 단기간에는 모르겠지만 개선이 될 거라고 보는 것은 이 파운드리 부문에서 정상품 비율 그러니까 이걸 수율이라고 합니다. 이 정상품 비율을 보면 1월 달에 80도 50인데 국내 언론이 삼성의 우호적인 걸 감안하면 이게 한 89 정도 되고 이게 한 51 정도 되지 않을까. 근데 몇 달 안에 이제 맹추격해가지고 비슷해졌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것도 국내 언론이 삼성의 우호적이기 때문에 89%, 한 81% 정도. 앞에 팔자 같이 다녔으니까 비슷하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을 거고. 그리고 3나노에서 TSMC가 고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고전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핀팩 공정이라고
요 3면을 씁니다. 그래서 요 3면을 쓰는 구조를 보면 아무래도 그러니까 이 개념이 좀 재미가 없는데, 예. 트랜지스터 게이트로 쓴다라는 개념으로 보면 원래는 이제 이렇게 단면에 바닥에 이렇게 회로를 그리면 한 면으로 이렇게 가는데 이제 이것도 쓰고 이것도 쓰고 이것도 쓰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구멍을 뚫어 가지고 3면을 쓰니까 훨씬 더 미세 공정에 유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핀팻 공정의 한계가 뭐 4나노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TSMC가 이 핀팻으로 3나노를 하고 있고 수율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삼성전자는 이제 기존의 열쇠였기 때문에 게이트 올 어라운드라고 해서 사면을 다 쓰는, 이렇게 구멍을 뻥 뚫어 가지고 사면을 다 쓰는 이 게이트 올 어라운드라는 이 방식, 그러니까 이 줄여서 이제 지 뭐 뭐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지만 예. 가라고 하겠습니다. 그냥 편의상. 이걸 하면서 이제 굉장히 3나노에서 어느 정도 수율을 확보를 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나오고 있고 그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항상 나왔던 현상에 대해서 어떤 또 해석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삼성전자 주식을 보면 삼성전자 주식 주가가 638만 명입니다. 주주가. 근데 주가가 이제 이 갭으로 떴습니다. 이 갭으로 떴을 때 보면 삼성전자가 3나노 수율을 어느 정도 확보했다라는 얘기가 돌기 시작했을 때입니다. 그러면 이제 TSMC를 드디어 따라잡았나라는 관점에서 보고, 두 번째로 워렌 버핏이 TSMC를 팔았는데 삼성전자의 추격을 허용하는 부분에서 조금 문제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가 되지 않았을까? 요런 관점에서 생각한다면, 그리고 월봉에서도 어느 정도 추세적인 신호가 나오고 있으니까 삼성전자가 주도하는 본격적인 코스피 강세 흐름을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코스피가 올라가기 힘든 상황에서 삼성전자로 인해서 올라간다라고 하면 지수라는 건 또 귀신 같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이 안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올라가서 지수를 주도하려면 다른 종목들이 꺾이면서 안 올라가는 그런 양상이 될 거라서 삼성전자를 지금 사기도 사실 부담스럽고 안 사자니 소외가 되고, 그러나 그런 단편적인 현상보다는 638만 명의 개인 투자자들이 수익을 본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드디어 삼성전자, 제가 말씀드린 그 유동성 항아리 역할을 하게 되는, 좋은 종목이 있으면 삼성전자 팔아서 투자, 삼성전자 팔아서 투자, 삼성전자 팔아서 투자, 이렇게 하면서 유동성이 퍼지게 되는, 이렇게 되면 지금 중소형주 강세가 굉장히 오래 갈 수 있다라는, 유동성이 계속 공급이 되니까 주가를 올리는 쪽도 뭔가 받아주는 쪽이 있어야 터니까, 그런 관점에서 아주 중소형주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특히 뭐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이 HK 같은 종목들은 지금 보시면 여기 시가총액이 356억입니다. 자, 그러면 이 회사가 망하기 직전인가? 생각해 보면 망하기 직전은커녕 굉장히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연간 기준으로 보시면 10억, 9억 이렇게 하다가 14억, 44억, 58억 실적을 내고 있고, 1분기에 적자가 났지만 분기로 보면 1분기에 원래 1분기가 비수기입니다. 예. 그래서 뭐 딱히 순이익 기준으로 보면 딱히 나빠진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350억밖에 안 되나 해서 최대주 지분을 보니까 22.53밖에 안 되고, 그것도 가족 빼면 18%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즉 이론적으로 이 주가가 오르지 않는다는 전제로 지금 가격에 누가 20% 사면 최대주주가 바뀝니다. 그럼 걱정이 안 될까?에 대한 부분도 있는데 걱정이 안 되나 봅니다. 그럼 걱정을 하게 만들어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고, 요 HK에 대해서 제가 여기 보시면 밴드에 올려드렸는데, 요즘 이제 밴드에 폼 작성 안 하고 가입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다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HK에 대한 제가 보고서를 이렇게 썼는데 레이저 가공기인데 또 이게 국내에서 1위입니다. 1등 업체입니다. 5월 16일에 썼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이익 잉여금과 시가총액이 역전됐다. 이 내용이 뭐냐면, 자, 이익 잉여금이라는 건 배당을 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러면 이 회사의 이익 잉여금을 보니까 404억입니다. 404억인데 시가총액이 자 356억입니다. 만약에 주가가 오르지 않는다는 전제로 이 주식 다 사서 배당으로 356을 다 빼갈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럼 본전인데 주식은 남아있네. 회사도 남아있고. 원금 다 찾아서. 물론 이제 그렇게 양아치 짓을 하면 안 되겠지만, 이론적으로는 그 정도로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뭐, 실질 가치가 한 1000억 정도 되는데, 왜 실질 가치가 1000억 정도 되냐면 여기 나와 있어요. 건물이 굉장히 삐까번쩍합니다. 이 회사가. 여기 로드뷰로 잠깐 찾아보면, 이게 제가 이거를 할 때는 전 나름 다 찾아봅니다. 나름 다 찾아보는데 이거 어딨지? 잠시만, 주소를 까먹어가지고 정말 탈탈 다 찾아보는데, 이 회사가 이제 HK 글로벌이라는 데고, 홈페이지를 보시면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보면 이 레이저 가공기를 만들어서, 이게 사실 3D 프린트의 거의 전 단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아우 인상 좋으십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제품은 이제 다양하게 있습니다. 다양하게 있고 산업에 필요한 제품이고, 어딨지? 아이고, 어딨지 보자. 그냥 사룹제길 117. 여기 있습니다. 이 회사가 여기 있는데 굉장히 규모가 큽니다. 이 회사가 여기서부터, 이게 구 공장이고 이게 이제 신 공장일 텐데, 이렇게 해가지고 요 자리에 있습니다. 근데 이 자리를 기억하시면 되는 게, 이 자리가 어디냐면 이제 평택 바로 위에 있는 화성시 양감면이라는 데고, 여기서 보시면 여긴데 평택 항도 가깝고, 그리고 여기 지제역, 평택역, 동탄, 이게 반도체 클러스터가 이쯤 들어설 텐데, 그리고 삼성전자, 현대차가 이쪽일 거고, 굉장히 산업적으로 아주 좋은 자리에 있습니다. 적어도 이 자리가 뭐 황금성이 없다든지 이런 건 말도 안 될 거고, 근데 장부상 보면 이 토지가 100억 정도 잡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112억에 잡혀 있는데, 거래 가격이 평당 350만 원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평당 100 정도로 잡혀 있는 것보다 훨씬 많고, 이게 또 제가 공장 중에 좀 특이한 게, 여기 보시면 용도를 보면 공장 농지가 아니라 계획관리 지역입니다. 여기. 그러니까 만약에라도 이 인근에 뭔가 개발이 된다면 아주 좋은 가격에 팔 수 있는 그런 또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장부보다 훨씬 높고, 이거 건물 보시면 건물에 대한 가치, 이런 걸 감안했을 때 설비라든지 이게 감가상각이 빨리 된 거는 이미 영원으로 잡혀 있지만, 실제로 그걸로 제품을 생산하기 때문에 감정평가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할 겁니다.
예, 그렇게 됐을 때 실질 가치가 이제 한 1,000억 원 정도 상회를 한다라는 그런 의미고, 실적도 매출이 계속 증가세고 올해도 아마 증가할 것 같고, 그래서 2,000원 이하에 사는 건 괜찮다라고. 예. 그래서 저평가 유지되면 계속 사는 거고, 저평가 유지 안 되면 이제 올라가는 거고, 싸면 계속 사는 거고, 비싸면 그냥 기다려 보는 거고, 뭐 그런 전략으로 가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그렇지만 올라가고 나서 항상 말씀하시는 게 이거 사도 되나? 뭐 이런 거 항상 질문 들어옵니다. 뭐 예를 들면 이 종목 예를 들면 쌀 때 사라고 말씀드립니다. 항상 저는 그게 유일한 뭐 거의 뭐 절대 유일한 법칙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러면 만약에 이 종목 기준으로 이때 사도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은 안 계실 거고, 꼭 올라가고 나면 이거 지금 사도 되나? 지금 사도 되나? 이런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2,000원 넘어가면 좀 모릅니다. 저 매수 2,000원 밑에서만 매수 말씀드리는 거고 2,000원 위에서는 여러분들 알아서 하셔야 됩니다. 모르고 만약에 저 평단가 2,100원인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모릅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살 수 있을 때, 물론 이제 급하게 사시라는 말은 아니지만 지금 가격 아주 훌륭하지 않습니까? 356억인데 국내 1위 업체고, 아까 보시다시피 공장 삐까뻔쩍하게 해놨습니다. 자산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회사가 시총이 코스닥에서도 손꼽힐 정도로 낮다. 손꼽힐 정도로 낮은데 회사가 엄청 멀쩡하네. 그럼 최대 주주가 지분 과반 이상 갖고 있으니까 주가에 신경 안 쓰나 보다. 그것도 아니네. 예, 요렇습니다. 뭐 회사 건물만 보면 느낌은 최소 시총 2,000억짜리 느낌입니다. 이 회사의 전경이. 예. 훌륭합니다, 정말. 예. 그래서 그거 감안해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계속 제가 강조를 하는 게 오르고 나면 올랐으니까 관심이 가니까 저도 언급을 하면 그때 사셔가지고 그러니까 오르기 전에 말씀드리는 거고, 그렇다고 급하게 사실 건 아니고 좋은 가격 주면 계속 모아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말씀드릴 게 있었는데, 말씀드릴 게 있었는데 깜빡. 맞다. 말씀드릴 게 아니라 댓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댓글 확인을 안 한 것 같은데. 저도 이제 나이가 많아지니까 자꾸 말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두 가지 이유인데, 저절로 말이 많아지는 것 같기도 하고, 또 하나는 까먹을 수 있으니까 빨리 까먹기 전에 얘기해야 되겠다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나이 들수록 이 지갑은 열고 입은 닫으랬는데 반대가 되니까 큰일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잘 될 겁니다. 아주. 왜냐면 경험적으로 아주 오랫동안 준비한 일이 잘못된 경우는 없었습니다. 즉흥적으로 뭐 누구한테 가고 이런 건 문제가 되는데, 제가 직접 준비해서 한 일 중에서 크게 문제가 됐던 적은 없어가지고 이번에 잘 될 겁니다. 예, 이 길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봐야 세상이 긍정적으로 보이고 긍정적으로 할 수 있는 길이 생깁니다. SAT,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도 투자하기 괜찮은 종목인데, 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저도 오랜만에 댓글 보니까 아주 좋습니다. 대상 솔루션, 그러면 또 한번 봐야 되는데, 글이 여기서 끊겼나? 일단 저는 크리오스가 호황인 건
옛날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옛날은 아니고 작년 말부터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크리오스에 태양광 발전소 투자를 하기로 하고 10월 달에 발전 사업 허가가 났는데 이 겨울이고 또 주문이 너무 밀려서 공사를 좀 미뤄 달라라고 해서 지금 이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기간 동안에 그 너무 이제 일이 많아서 공사를 진행을 못할 정도로. 네. 그리고 이것도 맞는 얘기인 게 지금 수소 저장 탱크 같은 경우는 이 기술력도 뛰어난데 거의 노가다입니다. 뭐냐면 그 현장 방문하셨으니까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탱크가 있습니다. 그냥 저장 탱크인데 요 내부를 보면 이렇게 한번 코팅하고 말리고 코팅하고 말리고 코팅하고 말리고 코팅하고 말리고 코팅 계속 이걸 6개월 동안 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크리오스가 이제 뭐 이거는 성사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외부 투자를 받아가지고 신공장을 지어서 이제 상장을 할 거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잘 되면 상장을 할 거고, 예, 그렇게 되면 이제 대창 솔루션도 크리오스 지분을 60% 이상 갖고 있으니까 직간접적으로 수혜를 받게 될 겁니다. 예. 그리고 요 수소도 수소인데 대창 솔루션도 친환경 쪽으로 이 회사가 이제 친환경 회사다라고 할 정도인데, 왜냐하면 풍력 구조물 같은 거, 예, 그리고 핵 폐기물 저장 시설. 예, 이게 풍력 구조물에서 대창 솔루션이 어쨌든 또 납품하는 제품이 있고 이것도 있고, 예, 이게 이제 뭐 이건 제 개인적인 계획입니다만 만약에 뭔가 우리 리사이클링 사업이 전개가 되면 이 리사이클링 사업에 제가 모신 교수님이 국내 이 재료공학 리사이클링 최고 권위자이면서 또 실전에서 한국 배폐사라는 회사를 사실상 처음부터 끝까지 만드신 분이고 그 회사는 지금 수백억대 이익이 나고 있습니다. 예, 그 실전에서 이제 현장에서 경영도 하시고 실전에서 이 기술을 가지고 생산도 하시게 만든 이론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분은 반드시 돈 연세 드시기 전에 반드시 이분 기술을 갖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 재료공학 기술을 이 대창 솔루션의 핵폐기물 저장 시설에 접목을 해보면 아마 고준위 핵폐기물 저장도 가능하지 않을까. 단순히 뭐 방사능 오염된 그런 제품을 저장하는 걸 넘어서 가지고 요 안에 이제 이 원심 코팅을 해서 납 같은 거 원심 코팅을 해가지고 훨씬 더 이 차폐 능력을 강화를 한다면 실제 핵 연료봉 같은 것도 저장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뭐 이건 그냥 땅에 파묻을 필요도 없이 전 세계에서 어마어마하게 터지는 겁니다. 뭐 리사이클링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대창 솔루션이 국내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인 친환경 기업이 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예, 다만 돈이 없어서 주식은 못 사고 있는데, 이게 이제 지금 우리가 태양광 공사를 미뤘던 이유부터 해가지고 가속률 100% 훌륭합니다. 예, 상장도 하게 될 것 같고, 대창 솔루션이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기업이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 진짜 너무 시간이 없어가지고, 감사합니다. 시간이 없어도 재밌는 건 해야 되니까 유튜브는 또 열심히 할 건데, 그래서 이제 하루에 한 끼만 먹어야 되겠다. 이제 제가 요즘 어떤 일이 생겼냐면, 이건 뭐 문제일 수도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키를 재가지고 지금까지 키 늙어서 이제 조금 가라앉아, 물렁뼈도 없어지고 좀 가라앉았을 건데, 최근에 주변에서 키가 좀 큰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키를 잰 거 중에서 이번에 건강검진할 때 제가 지금까지
쟀던 키 중에 제일 크게 나왔습니다. 40 대에. 그래 가지고 주변에서 그런 얘기도 듣고 실제 재 보니까 커져 가지고 '무슨 병이 있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아무튼 예 제 키가 이제 좀 컸습니다. 왠지는 모르겠습니다. 머리가 커졌는지 몸이 펴졌는지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쟀던 것 중에 제일 크게 나왔습니다. 예 군대 신검 때보다도 한 1 센치 정도 크게 나왔습니다. 이런 일이 없었는데 이걸 왜 얘기를 했는지 왜 얘기했지? 아 이게 그래서 이제 이거 건강 검진하면서 이제 한 게 근육량도 많고 다 좋은데 이 지방 한 10 킬로 정도는 빼야 된다. 예. 근데 운동도 이제 열심히 할 거고 하지만 시간을 제일 줄이는 게 좀 그리고 실제로 이제 주변에서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고 건강에 아무 문제가 없으시고 하니까 저도 1인 1 식을 하지 않을까. 뭐 물론 계속 굶는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냥 간단하게 아침, 점심은 간단하게 먹고 저녁만 맛있게 먹어야지 이런 거. 예. 그런 건데 예 그렇게 하면 이제 시간이 한 1 시간 정도 늘어나지 않을까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이. 예 그 시간을 또 잘 써 가지고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그런 일을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야 또 여러분들이 잘 돼야 저도 또 같이 잘 되는 거고 그런 거니까. 네. 그러면 예. 항상 저는 기도해 주신다 이런 거 너무 좋아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SAT. 왜 중소형주 강세에 슬금슬금 올라오는데 지금 아마 제가 그동안 언급해 드린 중소형주들은 한 번씩 다 바람이 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SAT도 똑같은데 물론 이제 1 분기 적자가 나긴 했지만 이 SAT의 기업 가치를 보면 올해 비록 부진하지만 작년에 100억 이상 영업이익이 났습니다. 이런 회사가 시가총액이 670억 입니다. 예. 그리고 얼마 전에 전환사채 발행 성공도 했습니다. 90억. 90억 발행 성공도 했고 뭐 크게 재무 구조 나쁜 것 같지도 않고 예 훌륭한 실적을 내고 있고 예 다만 이제 최대 주주 지분율이 높으니까 뭐 다른 변화를 기대할 수 없긴 하지만 예 이런 종목들이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저평가 종목들이 줄어들 거고 시장이 좋아지면 예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우상향 흐름을 보인다는 것은 뭐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항상 그렇지만 이게 그렇습니다. 천천히 이렇게 추세에 따라서 영영 올라가는 종목은 없습니다. 항상 끝이 되려면 급한 사람들이 생기게 되고 급한 사람들이 붙게 되고 그렇게 돼서 급등하면 그동안 잘 가지고 계신 분들이 탁탁탁 털고 주가가 올라가고 나서 이런 과정에서 믿음이 없는 주주들로 바뀌면서 믿음이 없는 주주들로 바뀌고 이런 자리들은 믿음이 없는 주주들이 믿음이 있는 주주들로 바뀝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주주들의 고체가 있었고 점점 믿음이 있는 주주들이 많아지면 파는 사람은 없고 사는 사람만 있으니까 당연히 탄력을 받을 거고 그러면 이제 이 교체가 되는 시점까지 올라갔다 떨어질 것이다. 지금 그러면 이제 슬슬 이제 시동이 걸리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좋아질 것 같습니다. 좋아질 것 같고 회사 내용도 크게 문제는 없고 저평가돼 있고 괜찮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대창 솔루션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그러면 그런 기업적인 내용 말고 기술적인 부분을 보자면 지금 단기간의 급등 패턴입니다. 급등 패턴이란 건 변동성이 커진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쫙 벌리는데 쫙 벌리면서 요 범위 바깥으로 나갈 확률이 2.5%입니다. 그러니까 97.5%의 흔한 흐름이 아니라 2.5%의 드문 흐름이다. 드물다는 건 결국 급등 아니면 급락인데 이전에 거래량이 한번 터져 가지고 뭔가 매집을 했다라는 쪽으로 추정을 할 수 있는 흐름이 있었고 예 그리고 주가가 이렇게 망가지면서 이 주주들한테 막연한 공포를 심어줬고 그 부분을 극복하고 나가면서 이제
안정을 찾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자리들에서 손절하는 투자자들이 많은데 200 원대 손절하고 400 원대에 살 수 있느냐? 못 삽니다. 언제 사냐면 700 원, 800 원대에 삽니다, 이분들은. 예, 심리가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대장 솔루션이 한번 이제 발동이 걸린 것 같고, 주봉에서는 변동성 범위가 한계가 있습니다. 480 원 정도 한계가 있고, 월봉에서는 신호가 났으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한 번의 어떤 움직임은 가지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이게 일봉, 월봉은 괜찮은데 주봉에서 한계가 있다. 근데 60주선을 돌파를 했습니다. 60주선 돌파하고 나서 탄력을 받는 건 많은 종목에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면 연봉까지 한번 볼까 했을 때 연봉에서 이 5년선을 넘어서 가지고 올라탔을 때 한번 시세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러면 한번 올라타고 내년까지 가는 요런 급등 흐름을 예상을 할 수 있으니까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 단기간의 과열 수준이 86이니까 오래 버티지는 못할 거고, 그러면 현재 생각할 수 있는 흐름은 예, 적당히 조정을 받고 요 중심선하고 부딪힐 때 다시 올라가는 예, 요런 흐름이 가장 유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장 종료 시장 점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